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2월 1일 금융 배당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적게는 4%, 많게는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배당주는 아니지만 금융주 중에 하나인 보험주,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무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월 2일에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제 생각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주들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급등 한 9% 정도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KB금융지주도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BNK금융지주도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고 DGB금융지주도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수한 자리와 매도한 자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 매도한 이유가 시중은행 전환이 물 건너갔다. 아직 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떠서 매도를 했던 것이고요. 배당주로서 매력이 없어서 매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8,500원이 사실 넘지 못하는 어떤 상한선이었습니다. DGB 금융지주가 2022년 6월 달부터 5월 달에 이렇게 한 차례 급락을 하면서 그 이후 모든 금융주들이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이 상한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좀 계속 보이고 있는데 하나같이 최근에 1월 초중순쯤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어제는 굉장한 급등을 했었죠. 저는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급등 이슈가 나오냐. 1월 30일 날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증시 떠나는 동학개미, 투자자 예탁금 10조가 급감을 했다라고 하네요. 투자 예탁금이 2일 날 59.5조였는데 26일 날은 49조 정도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죠? 이 30일 날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대책을 펼쳐냈습니다. 동학개미 한국 주식 답이 없다.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특단 대책은 PBR부터 배당 수익률까지 어쨌든 간에 주주 가치 높은 기업을 모아서 상장지수 펀드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주주 가치를 제고할 여러 가지 전략을 좀 회사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투자지표 비교 공시, 기업 가치 제고 추진, 우수기업 투자 상품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금융위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인적 분할 시 일반주 권익 제고, 자사주 전 과정 공시 강화, 자사주 관련 규제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PBR이 1 미만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모아서 좀 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고려를 해달라는 요구들을 했었죠. 그러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들이 대표적으로 PBR 1 미만인 기업이었습니다. PBR이 0.5에서 0.8 미만인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굉장히 신기하죠?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한국 시장을 떠나가자마자 이런 정부의 대책이 발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시장의 돈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렸다.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금융주 상승률을 보면요. KRX 은행 지표가 11%, KRX 증권 지표가 14%, KRX 보험 지표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실 증권주들은 제가 최근에 PF 대출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많이 쓰러지는 모습을 봤는데, 특히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증권사였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정말 저는 안 좋게 본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KLX 집권사 지표가 14%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약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금융지주사 실적은 4대 금융지주사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사상 최대 실적 불구하고 적자 기업 뺨치는 주가 흐름, 은행주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 대책, 오늘이 아니죠. 어제 정부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뚫고 완전히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궁금하실 텐데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곧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사회 이후 2월에서 3월 사이에 모든 금융지주사들이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0일 날 만약에 이사회를 하는 회사인 것 같은 경우는 뭐 한 2월 14일, 뭐 2월 18일 이 정도에 아마 배당을 주겠다, 배당 기준일이다 그렇게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한 1에서 2주 사이에 텀을 두고 배당 기준일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배당 기준일을 기점으로 배당 기준일, 배당 낙일 바로 전날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배당을 받고 배당 락 이렇게 쭉 떨어질 때 떨어진 것을 견뎌내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파느냐,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배당받기 전까지 지속 상승하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어제 뭐 10% 가까이 올랐던 금융지수사들이 있는데 오늘 대부분 갭 상승 후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고 어제 상승한 부분에서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 낙일 전까지 5선을 타든지 뭐 20선을 타든지 계속 상승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배당받기 전까지 지속 상승했다. 그러면 배당락 이전에 매도하여서 수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 있고요. 배당락을 또 피할 수 있겠죠. 그만큼 배당락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고, 금융소득세 종합과세를 회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세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배당받기 전까지 지속 상승을 하게 되면 배당락 이전에 매도하여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큰 경우, 오늘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제자리에 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당 수령 및 배당락 회복까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흔들면서 유동성을 많이 퍼부었다라는 것은 배당락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령하고 배당락까지 회복을 기다리면 자본 차익 수익률과 배당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서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자본 차익 수익률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분기 배당주인 경우 3월과 4월 연속 배당을 올해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배당을 주는 기업, 하나금융지주나 KB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어제 거의 9% 가까이 올랐는데 갭상승 이후에 여기서 지금 주가를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분기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금융 배당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경우는 금융지주사들이 이렇게 10% 이상 급등을 했던 경우는 거의 제가 뭐 한 투자를 10년 가까이 그리고 고객 상담을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올해는 어제 나왔던 것은 급락이 나오지도 않고 서서히 이런 위에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깨는 시도를 하다가 매물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깨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을 안 하더라도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잘 잡고 투자를 해야지만 내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